자, 우리가 지금 함수의 그래프를 가지고 그것에 활용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앞서서 우리가 주어진 구간에서의 최대 최소 값을 구하는 것을 해봤고 이제 두 번째 주제로는 우리가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방정식의 실근의 종류들을 우리가 실근의 위치들을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개수도 확인할 수 있고 자, 그것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정리된 것을 보시면 자, 방정식 fx는 0의 실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에서 배웠었죠? 이것은 우리가 y는 함수 그래프에서 fx라는 함수와 y는 0, 다시 말하면 x축이죠. 자, 이 두 그래프의 교점의 x 좌표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이 방정식의 실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그래프, 우리가 이 두 그래프를 그려서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방정식을 보면 바로 y는 fx라는 이 함수를 우리가 앞서 배운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는 방법에 의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y는 0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x축을 말하는 거니까 이 둘의 바로 교점 부분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방정식의 실근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방정식의 실근은 어떻게? y는 fx라는 이 그래프를 가지고 그려서 x축과 교점이 몇 개가 있느냐로 실근의 개수를 얘기할 수 있다. 그게 첫 번째 주제가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방정식 fx는 0이 아니고 fx는 gx꼴의 어떤 방정식이 있어요. 자, 이거는 선생님 다 넘기면 똑같은 말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겠지만 이 식이 복잡할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제공될 수 있죠. fx 빼기 gx의 꼴로 어떤 x에 관한 식이죠. 식이 이렇게 돼 있으면 얘가 근데 이 x에 관한 식이 복잡하단 말이야. 복잡할 때는 이 x에 관한 식을 뭐 하는 거야? 하나를 fx 취급하고 하나를 gx 취급해서 이렇게 분리해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프를 그리기 좋게 각각을 간단하게 얘도 간단한 두 식으로 분리해서 이렇게 해서 각각의 뭐를 그리는 거야. 각각의 그래프를 fx의 그래프와 gx의 그래프를 그려서 그것의 교점으로서 복잡한 방정식의 해를 계산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한 두 함수로 만들어서 fx의 그래프를 그리고 만약에 gx의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그렸다면 이 각각의 간단한 그래프들의 뭐로 교점의 개수로서 이 복잡한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파악하겠다라고 하는 게 두 번째 유형이 되겠어요. 자, 그거 관련해서 먼저 첫 번째 유형에 대한 예를 간단하게 보면은 자, 이 3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물어보고 있죠. 그럼 이 3차 방정식을 뭘로 만들면 되겠어요? fx라고 두면 우리가 f'의 값을 구해서 앞서 얘가 0이 되게 하는 x값 -1과 1을 잡은 다음에 이렇게 증간표를 그릴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앞서 배운 대로 x에 대한 정보, f'에 대한 정보, f에 대한 정보를 각각 이렇게 채워 넣은 다음에 그 그래프의 개형을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지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래서 x축과의 교점이 하나, 둘, 세 개를 갖는 것을 우리가 그래프의 개형을 그려보면서 확인할 수 있단 말이야. 따라서 이 방정식의 실근은 서로 다른 x축과의 교점이 3개니까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개라고 결론을 내려주는 방법이에요. 이거는 이미 한번 했던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얘기하고 넘어갈 거고 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좀 잘 이해를 못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관련된 예제 5번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죠. 자, 이거는 방정식이 맞습니까? 이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게 하기 위한 a 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요거는 별도로 이렇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둘 거냐면 얘를 다 넘겨서 정리하면 복잡해진단 말이에요. 3차식인데 미지수까지 포함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미지수가 포함되어 있을 때는 이 별도로 미지수가 없는 부분과 미지수가 있는 부분으로 자, 나눠서 얘를 fx라고 하고 얘를 뭐라고 할까? gx라고 해서 그 두 그래프의 교점이 3개면 세 실근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fx가 뭐니까 x 세제곱 플러스 6x제곱 플러스 9x라고 두고 gx를 뭐라고 둘 거야? 그냥 a라고 하는 것은 상수함수니까 x축의 평행한 직선이 되겠죠. 자, 그럼 요거 가지고 우리가 이것의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그럼 f'x 한번 쫙 가보자. 연습하듯이 3x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9가 되고 묶어내자. 3으로 묶어내면 x제곱 플러스 3, 4, 12, 3, 3은 9 인수분해 되네요. 3에 x 플러스 1, x 플러스 3 이렇게 되고 얘가 0이 되게 하는 x값은 마이너스 1 또는 x는 마이너스 3 이렇게 해서 두 개가 있는 것을 확인이 됐죠. 그럼 우리가 직선 몇 개를 그어라? 세 개를 그어라. 그 다음에 가로선을 먼저 하나 긋고 첫 번째 축은 x, 두 번째 줄은 f 프라임, 세 번째 줄은 f 함수가 들어가는 정보고 두 개의 0이 되게 하는 x 값이 있으니까 곱하기 2 더하기 1 다섯 칸 이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3을 이렇게 표현해 주죠. 그 다음에 왼쪽에는 그 사이의 값임을 나타내는 점점점을 그려주고 f 프라임이 0이 되게 하는 점을 가져왔으니까 여기까지 0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한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간단하게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여기를 마이너스 3, 여기는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 자 여기가 f 프라임 함수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증가, 그 다음에 여기서 감소하잖아요. 그래서 증가하는 구간은 f 프라임을 이렇게 표현하고 감소하는 구간은 이렇게 표현을 했다면 자 함수는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구간에서 증가하고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3인 구간에서는 감소할 거고 그 다음에 어때요? 마이너스 3보다 큰 구간에서는 다시 증가하겠죠. 자, 그때 함수값도 표현하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f-1에서의 함수값은 여기다가 대입을 해보면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6 마이너스 9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에서의 이거 잘못했네요. 여기가 3이죠. 쏘리. 여기가 3이고 여기가 1이에요. 그럼 여기는 1이라고 하고 여기가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여기는 마이너스 3이 되니까 자, 이 부분은 새로 쓸게요. 자, 마이너스 3이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에서의 함수값은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 3, 3, 9, 3, 27. 3, 3은 9, 9, 6, 54. 3, 9, 27. 에서 0이 되네요. 0. 얘는 0이 되네요. 그죠? 맞습니까?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를 대략적으로 그려보면 어떻게 그릴 수 있어요? 오른쪽에다 그려볼게요. 딱 축을 이렇게 해놓고 여기가 x 이퀄 마이너스 3, x 이퀄 마이너스 1이라고 해놓고 그래프는 증가하다가 멈췄다가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는 이런 그래프잖아요. 증가, 감소, 증가. 그 사이는 0. 맞습니까? 그러면 이때 이 마이너스 3에서의 함수값 f 마이너스 3이 얼마였어요? 아까 봤지만 0이 되는 것을 확인했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은 마이너스 4라는 것을 확인했죠. 그래서 그래프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더 그릴 필요도 없어요. 자, 그리고 지금 이게 바로 무엇의 그래프요? fx의 그래프죠.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뭐예요? fx는 gx가 되게 하는 세실근이기 때문에 gx를 여기서 그려볼게요. 여기서 gx라고 하는 것은 상수잖아요. 이게 바로 gx, 이렇게 생긴 게 gx란 말이에요. 그런데 세실근을 가지려면 이 a라고 하는 y는 a라고 하는 이 gx가 이렇게 지나가야 돼. a 값이 이렇게 지나가야 되겠지. 여기서부터 어디 사이로? 요 사이로 지나가야 되겠죠. a 값이. 즉 다시 말해서 a가 요 사이에 있으면 되겠죠. 해가 몇 개가 존재하겠어요? 교점이 3개가 존재하잖아요. 맞습니까? a가 얼마일 때? a가 여기에 접했다는 것은 두 근을 갖는 거죠. a가 얼마일 때? 바로 이 함수값 a가 0일 때 이렇게 지나가겠죠. 그 다음에 여기 이 아래로 볼록인 이 부분에 접하는 부분은 뭐가 a가 뭐일 때? 마이너스 4일 때 이렇게 지나갈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3개의 실근을 갖기를 바라니까 이렇게 지나가야 되죠. 즉 a는 뭐와 뭐 사이에서 마이너스 4와 0 사이에 존재하면 되는 거죠. 따라서 a는 어디와 어디 사이에? 마이너스 4와 0 사이에 바로 이 극값들 사이에 존재하면 되겠죠. 이 극값들 사이에 a 값이 이렇게 존재하게 되면 우리는 서로 다른 실근을 세 실근을 갖는 거죠. 이거일 때 a에서 방정식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가 있겠죠. 어떻게 푸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복잡한 미지수를 포함하는 복잡한 방정식일 때는 미지수 값과 미지수가 없는 값을 따로따로 분리해서 하나를 fx, 하나를 gx라고 한 다음에 fx를 구성하고 gx를 표현해서 그것을 통해서 교점을 가지고 이 복잡한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파악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풀이 과정을 스스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선생님의 풀이고요. 자, 다음 그럼 이제 부등식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래프를 활용할 수가 있어요. 자, 끊어서 가도록 할게요. 조금 쉬었다가 갈까요? 급하게 가지 말고 좀 쉬었다가 잘라서 가도록 할게요. 잠깐 쉬다가 부등식의 활용으로 갑시다.